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제갈량의 후손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황월령이라고 흔히 알려진 황부인하고 결혼을 하죠. 월령은 역사적 실명은 아니고. 이 제갈량 부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데려오는데 형인 제갈근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제갈교라고 있어요. 제갈근 차남인데 제갈량이 형한테 제갈교를 내가 양자로 데려오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갈근하고 제갈량은 나라가 다르잖아요. 형은 오나라, 동생은 총나라. 제갈교는 그 형인 제갈각과 더불어 당시의 명성이 높았는데 사람들은 재주는 형에 못 미치나 품성은 형보다 낫다고 하였다. 당초 제갈량이 아들이 없어 제갈교로 후사를 잇고자 청하니 제갈근이 손권에게 여쭈어 제갈교를 서쪽으로 보냈다. 그 제갈근이 손권의 허락을 받고 제갈교를 동생의 양자로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갈량은 제갈교를 자신의 적자로 삼았다. 제갈교는 이후 부마도위에 임명되어 제갈량을 따라 한중으로 갔다. 제갈량이 형 제갈근에게 보낸 서신. 제갈교는 본래 성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 제장들의 아들들이 모두 군량 운반에 참여하고 있으니 영욕을 함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장수들의 아들이 국가의 일에 참가하고 있는 이때에 제갈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서 한중으로 들어간 게 227년, 그리고 228년에 조자룡이 속이는 부대로 출병하면서 본격적 북벌이 시작되죠. 그런데 제갈교는 나이 25세로 228년 그 해에 사망하였다. 형 아들을 양자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버리니 제갈량은 북벌도 실패하고 형의 아들이자 내 아들 양자도 잃고 참 개인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 전해인 227년에 제갈량 본인의 친아들 제갈첨이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정사삼국지에는 제갈첨이 황월령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다만 속후한서에는 황월령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227년이면 제갈량이 181년생이니까 47세의 아들을 낳은 거죠. 제갈량은 이 늦게 낳은 아들 제갈첨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형에게 보낸 서신이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정사삼국지 제갈첨전. 제갈첨이 이제 벌써 8살이 되었습니다. 매우 영특하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숙함이 걱정되니 큰 그릇이 되지 못할까 전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갈첨의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것은 비단 아버지의 시선만은 아니고 제갈첨은 글과 그림에 능하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총나라 사람들이 제갈량을 그리워하니 모두 그의 재주와 영민함을 사랑했다. 아버지의 좋은 머리를 상당 부분 물려받은 것은 당대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이었다 하는 거죠. 총나라 사람들이 제갈량을 그리워하니 라는 대목에서 촉에서 제갈첨에게 거는 기대도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처럼 잘 나라를 이끄는 관료가 되어주길 바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갈첨 불과 8살 때 아버지 제갈량이 사망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이의 경우에는 아들들을 제갈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일찍 낳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당대 기준 상당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많은 것을 살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마이 일대기 때도 소개드렸지만 나라를 먹는 대정변도 사마이, 사마사 부자가 같이 준비하잖아요. 사람이 타고난 머리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데 사마사, 사마소는 장수했던 아버지에게 다 큰 한참 후까지 참으로 많은 가르침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지만 8살 때 사망했으니 제갈량은 제갈첨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기가 어려웠죠. 워낙 업무도 바빴고 제갈량이 장수해서 제갈첨을 더 길게 제대로 교육시켰다면 제갈첨의 뛰어난 머리는 더 크게 개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사마사 사마소처럼 결국 이 세력들에 의해 나중에 총나라가 먹히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갈첨은 한동안의 세월을 보내며 성장하다가 나이 17살 때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다. 황제 유선의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그 뒤 여러 번 승진하여 굉장히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는 기록이에요. 아버지의 후광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엄청난 아버지 후광과
고속 승진이 더욱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사마사 사마소야 아버지가 오래 살아있으면서 높은 관직에 있을 때, 현직일 때 자기들도 관직에 나가서 승진을 해나간 거니까. 근데 제갈첨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공주랑 결혼하고 또 고속 승진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만일 사마이가 단명했다면 이 아들들이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걸 보면 총나라라는 나라에서 제갈량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론 제갈량만큼 강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인물이 너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이쪽은 뭐 바글바글했고, 그러니까 막 서로 정변 일으키고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던 건데, 이후 정사삼국지엔 이런 기록이 나와요. 매번 조정에 선정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비록 제갈첨이 제안한 일이 아니더라도 백성들은 모두 서로 전하며 말하길 제갈첨이 한 일이다 고했다. 좋은 무언가 행정이나 정책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제갈첨이 제안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거 제갈첨이 생각해낸 거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아름다운 명성과 과분한 칭찬이 그 실제를 넘어섰다. 소문을 통해서 부풀려짐, 제갈첨에 대한 과대평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제갈첨은 과대평가맨이다. 이게 정사삼국지 저자 진수의 평인 건데, 이 진수의 인물평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문제죠. 역시 정사 중 하나인 진서, 진수열전을 보면 진수의 부친은 마속의 참군이었다. 진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읍참 마속의 주인공 마속의 부하였다는 거예요.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할 때 진수의 아버지도 연좌되어 곤장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수의 아버지를 제갈량이 곤장형에 처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이 정사삼국지라는 책을 쓸 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역사가 진수가 제갈량을 싫어했다라는 그 유명한 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설은 반론도 있어요. 정사 제갈량전에 보면 제갈량에 대한 부정적 언급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언급도 아주 많거든요. 근데 제갈량은 그런데 그 아들 제갈첨하고의 사이는 어땠는가? 지금 제갈첨은 장을 친 사람의 아들이고, 진수는 장을 맞은 사람의 아들이고, 진서에는 아예 이렇게 나와요. 제갈첨은 진수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진수는 제갈량전에 제갈량은 군량이 부족하고 적을 상대하는 재능이 모자란다고 쓰고, 제갈첨은 그저 겉보기나 좋을 뿐 실력은 이름만 못하다고 쓰고 있다. 논하는 이들은 이로 인해 진수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제갈첨한테 무시를 당했고 그게 기분 나빠서 제갈첨이 과대평가맨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나중에 진수가 좀 전에 그것처럼 쓴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는 반론도 있어요. 아까 소개드렸듯 머리가 아주 좋았다라는 긍정적 기록도 있지 않느냐. 딱히 제갈첨을 깎아내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명성에 좀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쓰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진수의 객관성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 정사 261년 제갈첨은 이러한 나라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건데, 35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그 나이에 올라간 거니까 이걸 다른 사람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 유명한 강유하고 비교를 좀 해보죠. 강유가 위장군이 된 것이 46세예요. 반면 제갈첨은 35세에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제갈첨의 출세가 빨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삶을 보내나간 강유에 비해 이 제갈첨은 사사에 별 공적이 없거든요. 다만 진수가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설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여하튼 아버지 후광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잘 나가던 제갈첨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37세 때인 263년 위나라 정서장군 등해가 총나라로 쳐들어왔다. 등해는 은평에서부터 경곡도를 거쳐 우회에 들어왔다. 제갈첨은 제군을 지휘해 부연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전봉이 격파되자 물러나 면죽에 주둔했다. 이에 등해가 서신을 보내 제갈첨을 회유했다. 만약 투항하면 반드시 표를 올려 낭야왕으로 삼아 주겠소. 이 서신을 보고 제갈첨은 크게 분노하며 찾아온 등해의 사자를 참수했다. 그리고 등해와 싸웠다.
등에는 아들 등충 등에게는 적의 오른편에서 출격하도록 하고 사찬 등에게는 적의 왼편에서 출격하도록 했다. 등충과 사찬은 전세가 불리했으므로 나란히 퇴각하여 돌아와서 말했다. 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등에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존망이 오직 이한 싸움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찌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가. 그러고 등에는 등충과 사찬을 질타하며 그들의 머리를 베려고 했다. 지금 심지어는 그 아들의 머리를 베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등충과 사찬은 급히 돌아가 다시 제갈첨과 또 크게 싸웠다. 결국 그들은 제갈첨을 대파하였다. 승리 후 제갈첨과 상서 장준 등의 머리를 베었다. 제갈첨은 이렇게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제갈량의 유일한 친아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해요. 근데 이 제갈첨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갈상이란 인물인데요. 제갈량의 손자 제갈상에 대해 화양국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갈상 탄식하며 말하길 부자가 나라의 큰 은혜를 입고도 일찍이 황호를 참수하지 못해 패배에 이르렀으니 목숨을 보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제갈상도 위나라군에 돌진하여 죽었다. 그 제갈량의 손자마저도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갈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갈경이란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생존합니다. 정사삼국지 제갈첨전 주석에 이런 내용이 달려 있어요. 제갈시보에 의하면 제갈경의 자는 행종이다. 진태식이 거주에 기재된 조서에서 이르길 제갈량이 촉에 있을 때 그 마음과 힘을 다했고 그의 아들 제갈첨은 국난에 임해 의롭게 죽었으니 또한 천하의 착한 일이로다 라고 했다. 제갈량의 손자인 제갈경은 제주에 따라 리에서 서임되고 뒤에 미현의 현령이 되었다. 상서복이야 산도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미현 현련 제갈경은 조부가 제갈량으로 한나라가 어지러워져 나뉘고 막히자 그 부자 제갈량과 제갈첨이 촉에 있으며 비록 1000명에 통달하지 못했으나 마음을 다해 일에 임했습니다. 제갈경은 미현을 다스려 또한 칭송받았으니 신이 생각컨대 의당 제갈경을 동군사인으로 보임하여 사람을 섬기는 도리를 밝히고 양주, 익주에 관해 논의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라 했다. 제갈경의 지위는 강주 자사에 이르렀다. 이 제갈경은 나중에 자사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갈량의 천하 대라이벌이었던 사마이 후손들의 진나라에서 제갈량의 손자가 꽤 높은 관직까지 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좀 갸웃할 수도 있는데요. 이 총나라가 망할 때 이 오나라가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촉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예비가 세상을 떠났던 장소 그 오나라로 오고 가는 입구인 영안성 있잖아요. 영안을 당시 나헌이란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미 촉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헌이 오나라 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요. 결국 오나라 군은 물러가고 이 나헌은 추후 사마시 진나라의 장수가 되죠. 이 나헌이 여기 제갈경을 진나라 황제인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 관직에 진출길이 열렸던 것이고 이때 그 전 총나라 대신이었던 비의 아들, 진지 아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패키지로 추천이 돼요. 즉 제갈량 손자가 사마이 손자의 신하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주변에 평판이 좋았다는 건 사마시 진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도 열심히 하며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제갈량 손자가 사마이 손자의 신하로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이런 걸 보면 역사라는 것, 그 인간 만사라는 게 결국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 치열하게 목숨과 천하를 놓고 엄청난 대사투를 벌였던 제갈량과 사마이의 손자들이 또 이런 관계가 될 줄 제갈량과 사마이 본인들은 생전에 결코 알 수가 없었겠지요. 인간사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거고 영원한 이상도 영원한 정의도 없는 거고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테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